안녕하세요. SAC 국어 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진사 때 경사 오영진 작품 희곡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희극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희극 또는 희곡. 희곡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서술자가 없다는 점, 서술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설과의 어떤 차이점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소설자는 서술자가 있죠. 물론 이제 시점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나눠지지만 희곡은 서술자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희곡의 3요소가 뭐가 있었죠? 대사, 지문, 그 다음에 해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문이었고요.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독이기 때문에 쭉쭉 읽어나가면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맹진사, 한시, 갑분이, 다음 참봉, 유모, 이쁜이, 김미연, 삼돌, 길보, 소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시작할게요. 앞부분 줄거리. 맹진사는 욕심이 많은 속물로. 자, 속물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물, 돈을 좀 많이 탐하거나 또는 이기심, 그리고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속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딸을 양반쯤에 시집 보내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사위 될 사람은 보지도 않고 혼인승낙을 한다. 그런데 그 사위는 다리를 전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에 놀란 맹진사는 터무니없는 계책을 마련한다. 자, 여기서 이 터무니없는 계책은 뭐냐면요, 바로 누구냐면 이쁜이 하녀를 자기 딸로 이제 위장시켜서 이제 위장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권세를 과시합니다. 즉, 이 사람은 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위가 다리를 절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자기 하녀를 자기 딸로 속여서 결혼을 시킵니다. 자, 교과서에 제시한 부분은 맹진사가 하인인 신분을 갑분으로 속여 갑분이 대신 혼례를 치료하는 장면. 제2막 제1장. 2, 3일후 무대는 전막과 같은 마루와 방에는 초래치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참봉이 일단 높은 데에 서서 뜰 안에 가득 모인 자기네 소작이들, 소작농들, 그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 소작농, 자기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장 훈시였다. 한바탕 훈시다. 참봉. 즉 이를테면 그럴 사정이 있어서 자네들이 있게 잘 아는 이쁜이가 갑분 아가씨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이를테면 이쁜이가 갑분 아가씨고 갑분 아가씨대로 있게 됐단 말이야. 자기는 일어서면 그럼 시집가는 건 누구예요? 참봉. 그야말로 갑분 아가씨가 김판서댁 며느님이 되는 셈이지. 자, 판서라고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판서는 지금으로 말하는 장관입니다. 장관. 근데 참봉은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은 대충 한 9급 공무원쯤 돼요.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이제 이 맹진사는 좀 이렇게 자기 권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제 김판서댁 아들하고 이제 장가를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이 다리를 전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일을 꾸몄습니다. 아니, 그럼 갑분 아가씨가 시집 가는군요. 아니다. 아니요. 오늘 갑분 아가씨 말인고. 저 그럼 이쁜이가 갑분 아가씨고 갑분 아가씨가 이쁜이가 됐단 말씀 갑쇼? 뭔 멋이? 그 요새 셈이 잘 맞지 않는데쇼. 이때 세 문제 계산이라는 얘기죠. 계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참봉님 말씀이 의지할진데 도대체 시집가는 아가씨가 갑분 아가씨인데 실인즉슨 사실은 시집가는 아가씨는 이쁜이니 시집 안 가는 갑분 아가씨는 도대체 뭔갑쇼? 가만히 있어 차근차근히. 자, 희곡인데 희곡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극과 희극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희곡 중에서 희극, 즉 코미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떤 말장난, 언어 유희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 중에서 어떤 거죠? 도치죠, 도치. 언어 유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음이어를 활용하거나 또는 발음 유사성에 의한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치에 따른 언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갑분이하고 갑분 아가씨하고 이쁜이하고 왔다 갔다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자기들은 밑에 이 계산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차근차근히. 일이 좀 복잡해서 깨치게 곤란한답시오. 구부리고 앉아 지푸라기 셋을 놓고는 가장 논리적으로 자기 인사에게 설명한다. 복잡할 게 없지. 내 산술로 풀어볼게. 이게 이뿐이란다. 이 이뿐이가 가쁜 아가씨가 됐단 말이지. 집 둘을 합친다. 그러니 둘이 하나가 됐지. 승했단 말이야. 승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야,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시집을 가야 하거든. 자, 갔다. 집 하나를 멀리 떼어놓는다. 그런데 시집가는 이 물건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즉 이게 가쁜 아가씨란 말씀이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건 남는 건 뭐야? 남는 거? 이뿐이야, 가뿐이야. 이거 제거의 소수가 나는 건 그래. 참봉 손을 들고 일어서면서 애당초 왜 이런 복잡한 일을 꾸미는갑쇼? 예, 요 이야기 요소가 나오고 있죠. 애당초 왜 이런 복잡한 일을 꾸미는가? 뭐였죠? 원래 권세 때문에 시집을 보내는 건데 그 집 아들이 판석대 아들이 다리를 전다는 소문 때문에 이 일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깨치지 못한 게로군.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할 테니 조용히 들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를테면 이뿐인 자기인이고 가뿐할 신 지주와 같다 그 말씀이죠. 간단한 걸 가지고. 이 영감은 또 뚱딴지야. 왜 뚱딴지야? 이를테면 농사 짓는 건 우리 소장인인데 추수 받아먹은 건 지주 영감이었다. 헌즉 매한 가지 이치로 판석대 면허님은 가뿐 아가씨인데 시집가는 건 이뿐이니까 이뿐인 소장인이고 가뿐인 지주지 뭐야. 여기는 좀 유추가 들어가 있어요. 유추 들어가면서 풍자 들어가 있네요. 근사한데 그러나 전 상계도 그 시주 안 가는 가뿐 아가씨를 깨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도 맹리산 나와듣고 섰다가 참봉 조리전 비키게 올라서서 아까 제가 좀 실수를 했군요. 예. 참봉은 따로 있고 진사가 따로 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맹진사, 맹참봉인 줄 알았는데 쏘리. 그래서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참봉하고 판서하고는 뭐 구급 공무원이니까 참봉이 권세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맞고요. 진사는 어떤 사람을 진사라고 그러냐면은 과거 시험을 2번 친 사람, 과거 시험을 2번 본 사람을 2번 통과해요. 이런 사람을 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 사람들이, 옛날 양반들이 과거에 뜻이 없어도, 관직에 뜻이 없어도 진사까지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향시라고 해서 첫 번째 시험을 봅니다. 이걸 통과하면 초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 진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진사과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보통 전국 100등 안에 들어야지. 예. 전국 100등 정도 해야지 진사라는 소인, 이건 벼슬은 아니고 명예가 되는 거죠. 참봉 조리전 비키게 올라서서 너희들 참새 대가리를 궁리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다시 한번 일러준다면서도 이제 곧 초래 결혼식입니다. 초래를 치를 테지만 그 당장에 나타난 신부가 누구이고 아간할 것할 게 아니란 말이다. 알아들었어? 만일에 신랑 댁에서 들어오신 뒤에 너희들이 혹시 얽기면 해도 엉겁결에 이크 저 신부가 이분이 아니야 또는 이크 이게 어떻게 된 방법이야 이런 소리라도 사돈댁 양반들의 귀에 들렸단 큰일 젖을 테니 그런 줄이나 미리 짐작하고 아예 함구불언 입을 다물어라는 얘기입니다. 함구불언한 말이야. 알아들었어? 네. 옛날부터 상전께서도 하시는 일이란 저희들이 안 할 것 했습니까? 원. 그럼 어서 돌아가. 일 거둘 사람 일 거두고. 참 내 오래 살려니까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지. 자기들 상하수로 되자. 상수 하수 그 무대 왼쪽 오른쪽. 에이 6시를 3돌이 넘더니 이 고생이란. 쫙 동네방에 소문을 냈으니 대체 이놈이 오늘 아침부터 얼씬 안 하니 어디로 왔어? 참범 사돈댁에서 들어선 뒤에 야류 못하게 단단히 단속을 해야 되겠네. 야류는 트집 잡는 거를 야류한다라고 그래요. 네, 염려 맙쇼. 원 참봉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요런 게 이제 맹진사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못 믿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이지만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기적인 인간, 이기심이 높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죠. 저게 무슨 소리인가? 멀리서 도라지 타려 이그머니 나오는 걸마 소리 같은데, 자, 걸마는 이제 사위될 사람이 말 타고 오는 것. 그래서 걸마. 아저씨다. 걸마 소리가 무슨 걸마 소리입니까?
아무렇게로니 어느새 아니려면 에이 진땀이야. 내 그 병신 녀석 맞을 생각하니 고정하세요. 자, 이때 병신은 이제 사위가 되겠죠. 그런데 참 신부 단장은 어떻게 됐지? 걱정 마십시오. 단장한 지가 언제라고. 분바르고 연재 찍고 머리 빗고 색동옷에 노르개꽃 좀 달아놓고 보니 그야말로 마침 물찬제비요. 돋아오르는 반달. 가뿐 아가씨 따위 명함도 못 드리진 않지만 획단 사람이 됐는걸요. 자, 여기서 이제 이쁜이의 외모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쁜이가 가뿐 아가씨보다 훨씬 더 예쁘다 이런 얘기네요. 획단 사람이야 이쁜이가? 어디 이리 좀 나오라고 할게. 네. 참봉이 나가려 할 때 삼돌이 절뚝거리면 등장. 삼돌아, 네, 이놈, 내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요, 죽으려다 그만 낙상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를 뻗고 주저앉는다. 죽어라고 술을 퍼먹었지. 그래도 죽지 않아서 물로 뛰어들었지. 낚시질꾼에게 방해가 돼서 못 죽고 나무에 목을 메었지. 아무도 말린 살이 없어서 그게 서러서 또 못 죽었어. 일어서서 대청 앞 큰 상을 노리며 이쁘나 지레 빠진 이 계집애야 너 종시 갈 테냐? 나는 못생긴 머슬망도 이렇게 성하다. 다리 정신 양반 자제가 그래도 마음에 들더냐? 이 시시한 년아 시집 못 갈라 이쁘나. 자, 삼돌이 성격이 튀어나왔네요. 그쵸? 삼돌이는 이쁜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상해서 죽으려고 이렇게 헛짓거렸다는 얘기예요. 이 죽일 놈아 덤빈다. 날 치려고요? 치려면 쳐봐요. 그 대신 이 혼인은 이제라도 저기 판석되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만. 참보 진사를 비켜세우고 얘 삼돌아 제발 좀 진정해라. 응? 이뿐이 아닌 다른 색실다. 소원대로 누구든지 책임을 지고 얻어줄게. 응? 곱단이가 곱단이 좋다면 곱단이도 얻어주면 싫어요. 그런 금년이 어떠냐? 그 애가 이쁘고 재치있고 아담하고 짭짤하고 상냥하고 싫어요. 그럼 누구란 말이냐? 어디 말해봐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쁜이밖에 없어요. 에이 이런 심술궂은 소리 말고 고집도 넘어오면 그건 벽창호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서. 누가 벽창호요? 누가 할 소리예요? 정녕 색시 하나 얻어주시려거든 가쁜 아가씨를 이쁘게 대신 주세요. 뭔 이 녀석이 가쁜 아가씨를 네가 환장을 했느냐? 왜들 놀라실까? 마찬가지예요. 이쁜이가 가쁜 아가씨가 됐으니 가쁜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된 게 아니에요. 피장파장이는 뭘 그래요? 예끼! 이 배우신 것도 그래 자식아! 실컷하나 그만두세요. 예예 삼돌아 내버려둬 참봉 내 저놈을 그냥 두지 않을 테야. 길보 숨이 턱에 닿아서 등장.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참봉이가 이 삼돌이를 달래는 이유가 뭐예요? 삼돌이가 그 판서떡에 가서 다 일러바칠까봐, 그쵸? 사실을 말할까봐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길보 새로운 인물 나리마님 신랑이 오나 봅니다. 저 동구밖에 말탄 행렬이 깍하고 옵니다. 에그 정말 꼭두 새벽에 온다더니 병신꼴이 부지런히도 하지. 길보야 얼른 에 들어가서 많이 먹어 이쁘냐고. 삼돌아 너 술 먹으러 안 가련? 길보하고 함께?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술만 처먹어요. 신랑 행차도 마중 나가야겠고 또 큰일 저지르기 전에 신랑 댁에 귀뜸 내되겠고. 에이 그만두자. 네가 다 옳다 오라. 그럼 가쁜 아가씨 주실 테예요? 가쁜 아가씨? 애끼 우라질러. 그럼 일어선다. 오냐냐 임마 날 살려라. 줬다 줬어. 아무거나 다 줄 테 임마. 자 이제 들어가. 길보야 옛다 돈. 길보 받아들고 삼돌을 이끌고 나간다. 에이 임마 삼돌아 너 팔자 고치는구나. 삼돌 수연이 길보와 사랑으로 되자. 참보 영감 어쩌시려 그런 약속하십니까? 에휴 땀을 닦으며 이거 내게 전생에 무슨 죄로 이런 나참 참봉은 그런 걱정 말고 쫓아가 지켜보. 네 벽빛 회자 후 이때 유머가 신분단장을 갖춘 이쁜을 안동화의 안에서 등장. 좀 떨어져서 한시 등장. 뒷부분 줄거리. 혼례 당일 신랑 미연은 절름발이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난다. 요게 이제 반전 요소가 됩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이쁜은 미연에게 자신은 가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거, 신분을 밝히는 거죠. 하지만 미연은 그동안 헛소문을 퍼뜨린 것은 마음씨 고인 여인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이쁜을 아내로 맞을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어떤 서민들의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누굴 통해서? 이쁜을 통해서요. 자, 어디 보자. 요 한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이 작품은 행복한 결혼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희극이지만 무언가 뒤틀려 있는 결혼을 다룬다는 점에서 보면 풍자적인 성격을 지닌 희극이다. 이 작품에서 탐욕적인 인물의 전형인 맹진사는 고전소설 속의 놀부와 흡사하다. 작가는 놀부와 같이 탐욕적인 인물을 맹진사에 적용하여 풍자적이고 유쾌한 드라마를 남겼다. 해학과 풍자의 관점에서 맹진사 행동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희극적, 희곡은 비극과 희극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희극입니다. 그러면 이제 맹진사를 통해서 어떤 그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물질 만능주의, 속물주의 근성을 사는 사람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좀 볼까요? 작품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맹진사 해결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 정리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맹진사는 위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자신 어떤 권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미연이라고 김미연이라고 하는 판서댁 아들을 이렇게 혼인을 집어넣었죠. 자, 그런데 김미연이가 절름발이라고 하는 다리를 전다고 하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맹진사는 이쁜이를 가쁜 아가씨처럼 자기 딸처럼 이렇게 분장을 시키고 변장을 시켜서 시집을 보낸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김미연은 자신의 어떤 행세를 왜 다리를 절었든가 그 행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작품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특질과 그것의 효과는 무엇인지 써보자. 한국문학의 특질, 풍자가 있었죠. 등장인물 맹진사의 효과는 뭡니까? 속물주의 인물에 대한 비판이죠. 속물주의 인물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 풍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웃음거리로 만드는 비판적 웃음이기 때문에 해악, 삼돌, 장인들, 맹진사가 있었습니다. 재미죠, 해악. 그래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언어유희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쁜이가 가쁜 아가씨가 되면은 가쁜 아가씨가 이쁜이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내용상의 재미를 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맹진사 때 경사는 여기까지 강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해놓고 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